안녕하십니까. 통진고등학교 교육과정부장 조봉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 통진고 2학년 과정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학점 배당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기서는 필수 이수 학점을 충족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학교 교육과정 편제와 그리고 선택 과목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성적 처리 방식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성취도 및 석차 등급 분포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서울대학교 교과이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일곱 번째, 계열별로 과목 선택에 대해서 같이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 대입 전형 4형 예고제에 대해서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 구조입니다. 자, 우리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총 192학점을 이수해야지 졸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교과가 174학점이고요.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이 18학점이 있겠습니다. 우리 교과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수업 듣는 그런 과목들을 다 교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통 교과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전문 교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문 교과는 특수 목적 고등학교라든지 또는 특성화고에 해당되는 과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는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전문 교과는 생략하고 우리는 보통 교과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공통 과목을 확인을 해볼 거고요. 공통 과목은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그런 과목들이 공통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 과목이 있는데요. 선택 과목에는 일반 선택과 그리고 진로 선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같이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과 학점 배당 기준을 살펴볼 건데요. 자, 우리 여기 보면 필수 이수 학점이라는 게 있죠. 자, 여기 이 필수 이수 학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필수 이수 학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졸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학점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국어 같은 경우를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국어 과목을 보니까 필수 이수 학점이 10학점이죠. 자, 그런데 여기 1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 국어를 보니까 8학점을 우리가 이수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2학점이 부족하겠죠. 자, 이 부족한 2학점을 2학년이나 3학년 때 채워줘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2학년 국어 과목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문학이라든지 뭐 독서라든지 이러한 과목들을 모든 학생들이 다 수강을 하게 됩니다. 자, 3학년 때도 국어 과목을 모든 학생들이 수강하는 뭐 언어와 매체라든지 뭐 화법과 작문 등등의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필수 이수 학점 10학점을 다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수학도 마찬가지 우리 필수 이수 학점이 10학점인데 지금 1학년 때 8학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2학점이 부족한 상태죠. 하지만 2학년 때 수학 1이라든지 수학 2, 3학년 때 확률과 통계 등등의 과목들을 또 수강을 하니까 충분히 필수 이수 학점을 충족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어도 같은 방법으로 10학점이 필수 이수 학점인데 1학년 때 8학점을 들었죠. 그래서 2학점이 또 부족하게 됩니다. 자, 2학년 때 영어 1이라든지 영어 2 이러한 과목들을 또 수강을 하게 되니까 마찬가지 10학점을 충분히 이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체육이라든지 예술, 그리고 기술과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등등의 과목들도 마찬가지 학교에서 편제해 놓은 그런 과목들만 충분히 충실하게 이수를 하면
필수 이수 학점을 충족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사회하고 그리고 과학 과목이죠. 자, 이 두 가지 과목들은 각각의 필수 이수 학점이 사회 같은 경우는 10학점입니다. 자, 그런데 통합사회는 1학년 때 우리가 8학점을 이수한 거죠. 자, 그럼 또 2학점이 부족합니다. 자, 근데 어떤 학생이 과학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2학년 때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원 과목들을 전부 다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과목을 한 과목도 선택하지 않은 학생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학생은 2학년 때 사회 과목을 하나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2학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자, 근데 3학년 때 만약에 물리 2, 화학 2, 생명과학 2, 지구과학 2 하면서 2 과목을 모두 과학으로 또 선택을 했으면 졸업할 때 2학점이 부족하게 되겠죠. 그러면 졸업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2학년이나 3학년 이 중에 사회 과목을 한 과목은 꼭 이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과학 과목은 필수 이수 학점이 12학점입니다. 자, 그런데 1학년 때 우리가 통합과학 그리고 과학탐구 실험 이 두 과목을 다 이수를 했죠. 자, 그게 10학점입니다. 그래서 2학점이 또 부족하게 되죠. 그러면 2학년이나 3학년 중에 과학 과목도 마찬가지 한 과목은 반드시 이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졸업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겠죠. 반드시 필수적으로 한 과목씩은 꼭 선택을 해서 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 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2학년이죠. 2학년 학생들은 2024학년도에 입학한 학생들입니다. 자, 보면은 1학년 때 배웠던 과목들이 여기에 1학년 1학기 그리고 1학년 2학기에 해당되는 과목들 다 편제가 돼 있고 그리고 이미 다 수강을 하셨습니다. 자, 현재 2학년 1학기죠. 여러분들이 이 과목들을 수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문학부터 수학원, 영어원 등등의 과목들을 쭉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위쪽에 있는 이 부분들은 이 과목들은 모든 학생들이 다 선택해서 듣고 있는 과목들이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빨강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과목군이 하나 있고 그리고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과목군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 빨강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과목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4과목을 선택해서 지금 듣고 있는 중입니다. 자, 마찬가지 초록색 과목군들 중에서는 총 2과목을 선택해서 수강을 했죠. 그래서 수업을 지금 듣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기 보면 빨강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과목들은 우리 일반 선택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과목들이 진로 선택입니다. 자, 진로 선택은 등급이 나오지 않는 과목들이죠. 그래서 절대평가로 평가를 하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학년 때는 이 과목들 중에 이제 4과목, 그리고 2과목을 잘 선택해서 2학기 때도 동일한 과목들을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3학년 과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3학년 1학기, 2학기에 보면은 또 모든 학생들이 다 선택해서 수강을 하는 그런 과목들이 있죠. 자, 아래쪽에는 또 여러분들이 직접 수강 신청을 통해서 수강을 해야 되는 그런 과목들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영어 독해와 작문 그리고 영어 회화, 자, 이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윤리와 사상부터 쭉 지구과학 2까지 여기까지 해서 총 3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심화국어부터 영미 문학 읽기까지 여기까지 해서 또 2과목을 수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교육과정 박람회에서 이 수강 신청 방법과 이런 것들을 다 숙지를 하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선택 과목을 이제 신청을 할 텐데 그때 총 6과목을 수강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택 과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 이 과목들 중에 지금 2학년 때 이미 수강 신청이 다 끝났던 과목들이죠. 자, 반드시 사회하고 과학 과목 중에서 한 과목씩은 꼭 선택해서
수강을 하셔야 되는데 혹시라도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렇게 네 과목을 이미 선택을 했던 학생들, 자 그리고 이쪽에서도 사회 과목을 한 과목도 선택하지 않았다 하는 학생들은 3학년 때 반드시 사회를 꼭 한 과목은 수강 신청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2학년 때 사회과, 사회 과목만 신청을 했던 학생들, 과학 과목을 한 과목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들은 3학년 때 과학 과목을 꼭 한 과목은 선택해서 수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3학년 선택 과목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 회화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둘 다 영어 과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윤리와 사상부터 지구과학 2까지 이 8과목 중에서 3과목을 선택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혹시라도 과학만 선택했던 학생들은 사회를 꼭 한 과목은 선택하셔야 되고, 사회만 선택했던 학생들은 과학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꼭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혹시 과학 과목을 한 과목 선택해야 되는데, 자, 여기는 다 과학 과목이 2과목이 있죠. 자, 2과목을 선택하기에는 좀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공동교육 과정이나 이러한 어떤 교과, 학교 밖 교육 과정을 통해서 과학이나 사회 과목을 한 과목 신청해서 또 수강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수강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선택 과목의 성적 처리의 방식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보통 교과들은 전부 9등급으로 등급이 산출되고 있습니다. 자, 보통 교과에는 일반 선택 과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3단계로 등급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A, B, C 3단계로 성취도만 표시가 됩니다. 자, 체육예술, 교양도 마찬가지 등급이 나오지 않는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성적 처리 방식을 잘 참고해서 뭐 선택 과목을 선택한다거나 이럴 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석차 등급은 총 9등급이죠. 그래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해당되는 석차 누적 비율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뭐 숙지하실 분들은 숙지하셔도 되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안내가 될 예정이니까 그때 또 확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진로 선택 과목에는 A, B, C 3단계로 나온다고 했는데 진로 선택 과목뿐만 아니라 과학 탐구 실험이나 그리고 체육 예술 교과의 과목들도 성취도 3단계로 그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대는 교과 이수 기준이라는 게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과 이수 기준 1이 있고 그리고 교과 이수 기준 2가 있습니다. 자, 교과 이수 기준 1을 한번 살펴보면 사회부터 사회 과목 3과목과 그 다음에 과학 과목 3과목을 이수해야 되는 이러한 이수 기준이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 과목이 2과목, 과학 과목이 4과목 이렇게 이수를 하는 이수 기준이 있습니다. 자, 둘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서울대학교에 경제학과를 지원하는 학생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대 경제학과 학생이 방금 전에 봤던 사회 3과목 또는 과학 3과목 이렇게 선택하든지 아니면 사회 2과목, 과학 4과목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 자, 아무래도 경제학과는 사회 쪽이니까 과학을 4과목 선택하는 건 좀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사회가 3과목 그리고 과학이 3과목 이렇게 이수를 하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자, 사회에 관련된 학과이기 때문에 뭐 사회 3과목 선택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마 더 많이 수강 신청을 하게 되겠죠. 근데 과학을 3과목 이수하는 게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예시를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과학 과목을 보니까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공통 과목에서 공통 과학이라는 과목이 있고 과학 탐구 실험이 있습니다. 사실 1학년 때 이미 2과목을 과학 과목에서 이수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과목만 더 이수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학생은 물화생지 이 원 과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이수를 할 수도 있겠고, 또 진로 선택 과목에 생활과 과학이란 과목이 있죠. 이 과목을 선택해서
과학을 또 충족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이러한 형태로 이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 이수 기준 1에서 첫 번째는 잘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를 살펴보니까 제2 외국어와 그 다음에 한문, 자, 이 중에서 한 과목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학교는 제2 외국어로 일본어 1이 있죠. 그리고 한문도 이미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과목을 모두 배우고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자연스럽게 충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 이수 기준 1은 이런 방법으로 충족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과 이수 기준 2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면 수학이 있고 그리고 과학이 있고 그리고 사회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 교과군에 대해서 최소 2개 교과군만 충족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2개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경제학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과학이 좀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과학 과목을 제외한 수학 과목과 그리고 사회 과목에서 충족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아 보겠습니다. 자, 그럼 수학 과목 같은 경우는 일반 선택 4과목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자, 또는 일반 선택 3과목과 진로 선택 1과목을 이수해도 괜찮겠습니다. 자, 일반 선택은 최소 3과목은 이수해야 되겠죠. 그리고 추가로 일반 선택을 1과목 이수하든지 진로 선택을 1과목 이수하든지 이렇게 이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수학에서 일반 선택이 수원, 수투, 그리고 확률과 통계 이렇게 3과목이 있습니다. 자, 2학년 때 수원, 수투를 우리 모든 학생들이 다 이수를 하죠. 3학년 때는 확률과 통계를 또 이수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선택 3과목은 기본적으로 이수가 되는데, 자, 이제 추가로 일반 선택을 1과목 더 이수하든지 혹은 진로 선택을 1과목 더 이수하든지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우리 경제학과 같은 경우는 미적분 과목이 권장 이수 과목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가고 싶은 학생이라면 미적분도 선택을 해서 수강을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진로 선택을 봤더니 경제수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경제학과하고 경제수학 상당히 또 관련이 있는 과목이겠죠. 그래서 이 과목도 또 수강을 하고 싶은 학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 학교에서는 경제수학이 지금 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못 듣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학교에 개설되어 있지 않는 과목들은 공동교육과정이나 또는 소인수강자 등을 통해서 수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소인수강자가 우리 학교에 개설이 되지 않는다. 그럴 때는 공동교육과정을 활용해서 수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공동교육과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학이 또 이수가 충족이 됐죠. 자, 그럼 이번에는 과학은 좀 전에 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사회 과목을 또 이수하는 걸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선택이 3과목 그리고 진로 선택이 1과목, 자, 이렇게 이수를 하든지 또는 일반 선택 2과목 진로 선택 2과목 이렇게 이수를 하든지, 자, 3, 1 또는 2, 2 이렇게 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또 예시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사회 과목 같은 경우는 경제학과 학생들은 사실 충분히 3과목 이상 수강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 선택 3과목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죠. 자, 그럼 이제 진로 선택에서 사회문제 탐구 이런 과목들을 1과목 더 추가로 신청을 한다면 일반 선택 3과목, 진로 선택 1과목 이렇게 충족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일반 선택 2과목, 진로 선택 2과목으로 이수를 하고 싶다, 충족을 하고 싶다 하는 학생이면 진로 선택의 여행질이라든지 또 이런 과목들이 있으니까 그 과목을 또 추가 수강해서 충족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자, 만약에 진로 선택의 다른 과목들을 원한다 하면은 마찬가지 공동교육과정이나 소인수강자를 활용해서 또 충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서울대학교 교과에서 기준 중에 이공계열, 자연과학 계열 또 이런 학생들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의예과를 통해서 한번
예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과이수의 기준 1부터 마찬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의예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과학 쪽에 더 관련이 있는 학과다 보니까 과학을 4과목 이수하는 것으로, 그리고 사회는 2과목만 이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충족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사회 2과목, 과학이 4과목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회 같은 경우 2과목을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 뭐 생활과 윤리라든지 정치와 법, 이러한 과목들이 사실 의예과에서 또 권장 이수 과목에 해당이 됩니다. 의예과는 아무래도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그런 또 학과다 보니까 뭐 윤리적인 측면이나 법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이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과목에서 우리 선택 과목을 이러한 2과목을 선택을 하면 또 사회 2과목은 충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학 같은 경우는 우리 화학과 생명과학이 의예과에서는 권장 이수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선택해도 4과목이 충분히 또 충족이 되겠죠. 그리고 물리학 1 같은 경우도 수강을 해주면 또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첫 번째 해당되는 사회 2과목, 그리고 과학 4과목의 이수가 또 충족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제2외국어 한문,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과목 다 우리 학교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자연스럽게 충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 이수 기준 1은 이렇게 충족시키면 되겠죠. 자, 교과 이수 기준 2를 충족할 때 우리 수학하고 과학으로 충족을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수학은 일반 선택 4과목 또는 일반 선택 3과목과 진로 선택 1과목입니다. 자, 또 예시를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 선택 4과목인데 이미 다 채워졌습니다. 수원, 수투, 확통, 미적. 자, 4과목을 당연히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 선택 4과목으로도 충분히 충족이 됐으니까 진로 선택에는 뭐 신청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겠지만 뭐 기하라든지 이러한 과목들도 또 의예과를 갈 학생들이 선택하면 뭐 나쁠 건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과학으로 충족하겠습니다. 자, 일반 선택이 3과목, 그리고 진로 선택이 2과목, 또는 일반 선택이 2과목, 진로 선택이 3과목이죠. 우리 좀 전에 일반 3과목, 진로 2과목으로 사실 이미 충족을 시켰습니다. 일반 선택은 물화생, 그리고 진로 선택은 화생, 이런 식으로 해서 3과목, 2과목으로 충족을 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다 충족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 이수 기준 2도 이렇게 충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서울대를 제외한 다른 학교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다른 학교들의 그 어떤 계열별로 과목 선택에 대해서 예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언어 문학 계열을 우리가 진로로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 뭐 그러면 학과들은 국어 국문학과부터 동양어학과 쭉 통번역학과까지 뭐 이러한 학과들이 관련된 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언어 문학 계열이니까 아무래도 국어 쪽에서 조금 더 관련이 많겠죠. 그래서 국어에 관련된 선택 과목들은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선택 과목을 모두 선택해 주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영어 과목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영어에 해당되는 선택 과목을 또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언어 문학이면 아무래도 문과 쪽이죠. 그러면 사회 과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뭐 크게 사실 어려움이 없습니다. 많은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겠죠. 근데 중요한 게 여기 하나 있죠. 과학 과목은 선택을 안 하는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자, 하지만 필수 이수 학점을 반드시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한 과목은 선택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한 과목만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수강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인문과학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관련 학과들이 고고학과부터 시작해서 철학과까지 많은 학과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사회 쪽이 아무래도 관련이 많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회 과목들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예시기 때문에 학과마다 관련된 그런 과목들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런데 이걸
통틀어서 예시를 들다 보니까 사회 과목에 되게 많은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걸 다 신청해서 수강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이 중에서 몇 과목을 관련된 그런 과목들을 선택을 해서 수강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학은 필수 이수 학점을 충족하기 위해서 한 과목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경 계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상경 계열에서는 경영학과하고 경제학과를 아무래도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루고 있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많은 학과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경제학과에서 미적분 과목이 권장 이수 과목이라 그랬죠. 그래서 반드시 미적분을 선택해 주는 게 학과 진학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확률과 통계는 모든 학생들이 다 배우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배우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로 선택에는 경제 수학 이 과목도 권장 이수 과목이니까 마찬가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과학은 필수 이수 학점을 충족하기 위해서 한 과목만 선택해서 이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고 언론 정보 계열입니다. 자, 광고 홍보학과부터 정보 미디어 학과까지 뭐 이런 학과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사회 과목이 아무래도 주요 관련된 과목들이 되겠습니다. 자, 과학은 필수 이수 학점 충족을 위해서 한 과목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과학 계열 우리 사회복지학과라든지 뭐 사회학과 그리고 등등 항공서비스학과까지 이런 과목 학과들이 있습니다. 자, 사회 과목이 주를 이루겠고요. 그리고 과학은 필수 이수 학점을 충족하기 위해서 한 과목만 선택해서 수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행정 계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뭐 법학과부터 행정학과까지 자, 정치외교학과 이런 학과들이 있죠. 자, 사회 과목이 주로 관련된 과목이겠죠. 과학은 한 과목만 필수 이수 학점을 충족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연과학 계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자연과학 계열 중에 관련 학과들이 뭐 대기과학과라든지 그 다음에 물리, 생명과학 그리고 뭐 수학, 지질학과 등등 많은 학과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학과들은 이번에는 과학 쪽이 아무래도 주요 과목들이겠죠. 그래서 과학을 선택해서 이제 수강을 하는데 자, 물화생지를 모두 다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 물리학과는 당연히 물리학이 가장 주요한 과목이겠죠. 그러니까 물리는 꼭 선택을 하셔야겠지만 화학이라든지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8과목을 다 선택해야 되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 중에서 관련이 있다 하는 과목들을 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자, 사회 과목은 필수 이수 학점 충족을 위해서 한 과목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학에서 미적분, 그리고 기하, 수학과제 탐구 이러한 과목들까지 같이 수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생활과학 계열입니다. 우리 식품영양학과 그리고 의료학과 이런 학과들이 있습니다. 자, 확통미적, 기하 다 수강을 하셔야 되겠죠. 결국 수학은 수원, 수투, 확통, 미적, 기하 5과목을 이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는 필수 이수 학점 충족을 위해서 한 과목만, 그리고 과학에서는 화학과 생명과학이 관련된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추가로 생활과 과학이나 가정과학 등등을 수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농림계열 교육과정입니다. 자, 농생물학과부터 조경학과까지 이러한 과목들 마찬가지 수원, 수투, 확통미적, 기하 다 수강하셔야 되겠고요. 사회는 한 과목만, 그리고 과학에서는 또 관련된 과목들을 위주로 수강 신청을 하시면 되겠죠. 자, 기계전자 계열입니다. 우리 기계공학과부터 항공운항학과까지 많은 학과들이 있죠. 자, 기계 나왔으면 일단 수학은 또 마찬가지 수원, 수투, 확통미적, 기하까지 다 배우고, 자, 여기서 이제 새로운 과목이 나오죠. 인공지능 수학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우리 기계전자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쪽 오른쪽에 보니까 인공지능 기초라는 과목이 또 있네요. 자, 인공지능이 요즘에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이제 트렌드가 됐죠. 그래서 인공지능 수학, 인공지능 기초 이런 과목들이
기계전자 계열에서는 또 중요한 어떤 권장 이수 과목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 과목은 필수 이수 학점 충족을 위해서 한 과목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학 과목은 일단 물리 그리고 화학 이런 과목들이 또 주요 과목이 되겠고요. 거기에다가 뭐 지구과학이나 융합과학 이런 과목들도 같이 수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융합과학을 듣고 싶은데 우리 학교에 개설이 안 됐다. 그럴 때는 공동 교육과정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수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보 컴퓨터 계열입니다. 빅데이터 학과부터 해서 컴퓨터 공학과까지. 자, 수학에서는 수원수투, 확통미적, 기하 5과목을 다 기본적으로 들으셔야 되고 거기에 인공지능 수학 그리고 인공지능 기초 이런 과목들 인공지능 관련된 과목들도 수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학과제 탐구 같이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 과목에서는 생활과 윤리를 선택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학에서는 물리 과목이 여기서는 권장 이수 과목입니다. 그래서 물리를 꼭 원투 다 들으셔야 되고 이 이외에 또 과학 과목들도 추가로 수강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건축 환경입니다. 건축공학과부터 환경공학과까지 자, 수원수투, 학통미적, 기하 5과목을 기본적으로 다 이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 과목에서는 지리 과목을 이수 과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학은 물화생지 중에 해당되는 과목들을 선택하시면 되겠는데 자, 원 과목은 될 수 있으면 다 듣는 게 좋겠습니다. 자, 화학 생명 계열입니다. 자, 생명공학과부터 화학공학과까지 또 이런 학과들이 있죠. 자, 아무래도 화학 생명 계열이니까 화학과 생명과학 당연히 가장 주요한 과목이겠죠. 그리고 물리도 마찬가지 여기서는 권장 이수 과목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공학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물리가 아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학은 수원수투, 학통미적, 기하 5과목을 다 이수를 하셔야 되겠고요. 사회 과목은 필수 이수 학점 충족을 위해서 한 과목만 선택해서 이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건계열입니다. 간호학과부터 치위생학과까지 이런 학과들이 있죠. 자, 아무래도 보건계열이면 화학과 생명과학 이러한 과목들이 주요 과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건도 마찬가지 우리 아까 의예과 봤던 것처럼 윤리하고 법 이쪽 과목들이 또 관련된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수원수투, 확통까지만 들으셔도 괜찮겠습니다. 뭐 미적분이라든지 기하는 굳이 수강하지 않으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건 원하는 학생들은 수강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생활교양에 보면은 보건이란 과목도 아무래도 관련이 있겠죠. 네, 이 과목은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이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학학 계열 사실 아까 우리 서울대 의예과를 확인하면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수원수투, 확통미적 기본적으로 일반 선택 4과목 들어주시면 되겠죠. 자, 사회는 윤리하고 법 그리고 과학에서는 화학과 생명과학이 권장 이수 과목입니다. 자, 물리학 같은 경우도 추가로 이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반 선택은 보건을 이수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대입 전형 4년 예고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2학년, 지금 2025학년도에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럼 26학년도에 3학년이 되고 27학년도에 대학교 1학년이 됩니다. 자, 대학교 1학년이 되는 바로 27학년도 입시를 여러분들이 이제 치르게 될 텐데요. 그때부터 4년 전인 즉 중학교 3학년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거죠. 중학교 2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는 그 2월 말까지 4년 전까지 해서 교육부에서 대입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대입 정책의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수능 변경 사항이라든지 혹은 학생부의 반영 방법들 이러한 사항들을 발표를 합니다. 자,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8월 말까지 약 2년 6개월 전이죠. 이때까지 우리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대입전형 기본 사항을 또 발표를 합니다. 여기에는
대입 전형의 원칙이라든지 뭐 전형별 기본사항, 지원 자격, 전형 일정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4월 말까지 해서 우리 지금 5월 달이니까 이미 기간이 지났죠. 아마 발표가 다 끝났습니다. 자, 각 대학에서 우리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대입전형 계획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부터 뭐 지원 자격, 수능 필수 응시 영역,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 그리고 학생부 반영 교과까지 이외에도 아주 많은, 즉 대입에 필요한 모든 사항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각 대학의 홈페이지에 입학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아마 다운받아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꼭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대입 준비에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학년 4월 말까지 해서 우리 이제 수시 모집에 해당되는 모집 요강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요 내용으로는 좀 전에 봤던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 있죠. 그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좀 더 구체화하고 확정을 시키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모집 인원, 그리고 확정된 전형 일정, 전형료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2학년 때 발표되는 대입 전형 시행 계획, 자, 이 부분만 제대로 숙지를 하고 있으면 대입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뭐 크게 더 필요 없다, 다른 자료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정시 모집은 고등학교 3월 8월 말까지 해서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우리 통진고등학교 2학년 과정 선택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